서문시장 불이 발생 59시간 만인 오늘 1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대체 상가 마련은 관계자 입장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화재로 많게는 1,000억 원대의 피해가 예상되자 정부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이 9일로 미뤄졌습니다. 지역 여야 정치권도 상반된 입장 속에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가운데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 등 대구의 근현대사 부분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문시장 화재가 사흘 만인 오늘에서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제 화재의 원인을 찾고 수습책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은 CCTV 화면상 유력한 발화 지점인 사지구 남서편 1층 점포에서 이틀째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그제 대구 서문시장 사지구에서 불이 난 지 59시간 만인 오늘 오후 1시 8분. 불이 완전히 진압됐다고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어 일일이 물품을 뒤집어가며 잔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5년 서문시장 이지구에서 불이 났을 때보다 18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특히 또 사지구를 접원해서 아진상가 등 옆 건물에 저희들이 화재 확산, 연소 확산 방지하는 데 주력을 했기 때문에 현장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화재 완전 진압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감식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방,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유력한 발화 지점인 사지구 남서편 1층 점포에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는 그 지점에도 지금 들어가서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 복도인지 가게인지 그거는 감식을 해봐야 알고 해. 최초 발화 때 현장을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는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인지도 수사의 초점입니다. 화재 규모가 커 경찰이 수거해 간 것만 타고 남은 물품 14리터와 전기 배선 500여 점 등이어서 감식 결과는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화재로 절반가량이 무너진 상가는 안전 진단 결과 2등급이 나와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연말 연시에다 곧 설 대목도 다가오는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장사를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대체 상가를 두고 상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현애 기자입니다. 큰 불에 삶의 터전을 잃은 서문시장 사지구 피해 상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체 상가로 시장 내 주차장 건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매 기능이라 가지고 이 서문시장을 떠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장사를 말아야 되고 못하고 무조건 주차 빌딩을 주셔야지. 하지만 다른 지구 상인들은 반기지 않습니다. 주차 빌딩 있어도 지금 주차장이 심각하고 우리 다 맡기는데 저기 내에 주는 건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가까지 다 죽이는 결과니까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러면. 옛 롯데마트 내당점 건물은 지금도 비어 있어 가장 빨리 활용할 수 있지만 시장과 멀어 피해 상인들은 내키지 않아 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곳은 오지구 뒤 옛 개성고 건물. 권영진 대구시장도 학교에 협조를 요청했고 재단 측은 교육청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 전 시민이 누구든 도와야 될 것이고 지금 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학교에 교육에 지원 받아서 안 되고 묘소 처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이전했지만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 벌써부터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교육은 뒷전치고 돈 벌락하냐고 전화를 벌써 받았어요. 대구시는 이달 초에는 대체 상가를 확정할 계획이지만 관련된 모든 주체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2005년 이지구 화재 때는 대체 상가 확정과 영업 재개까지 5개월가량 걸렸는데요. 사지구 피해 상인들은 설 대목인 내년 1월 말 전에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이번 서문시장 화재로 많게는 1,000억 원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한 삶의 터전. 상인들은 최소 수백억 원, 많게는 1,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대목 시즌이거든요. 그래 물건을 많이 사입해가 물건도 많아요. 그래가 우리 상인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님들 옷이 다 타서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옷 해놓은 거 지금 다 불이 타서 그걸 새로 지어서 해줘야 되는데. 당장의 생계뿐만 아니라 대체 상가 마련이나 복구 비용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 대구시는 정부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를 받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상인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 재난이 아니다 보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사회 재난 특별 재난 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냈던 산불 2건과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 도시철도 참사, 태안 기름 유출과 구미 불산가스 누출, 세월호 참사 정도입니다. 6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던 11년 전 서문시장 2지구 화재 때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우선 정부에 응급복구비 등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8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안전처는 우선 건물 철거비 등 3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정하고 있는 재난선포 대상 지역은 아니에요. 재난지역 선포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그 공장의 매라고 거기에 준하는 지원을 받아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한편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피해 조사가 끝나면 특별 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결정되기 전에도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상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전통시장을 점검해 봤는데 역시나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박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포항 죽도시장. 좁은 골목 사이로 낡은 상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샌드위치 패널 지붕 밑으로 오래된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골목길마다 가스통과 적치물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점포 앞 소화전도 각종 물건에 가려 찾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을 깔끔하게 좀 치워주시면 우리 소방관들이 빨리 와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소화전 점령가 불을 빨리 신속하게 끌 수 있으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포마다 전기장판 등 온열기 사용이 늘고 있어 화재 위험이 높지만 상인들은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혹시 여기 소화기 있어요? 소화기가 네.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게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도 정신 없어가 못 찾는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소화기를 찾아내겠습니까? 죽도시장은 지난 2013년 3월 화재로 점포 20여 개가 타버린 아픔이 있어 화재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은 초기 진화가 관건인 만큼 소방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 긴급 상황 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가 달린 수레에 물건을 실어 놓았지만 일부는 상자째 놓여 있거나 바퀴가 없는 판매대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다 물건 내놓고 차 몇 하나 못 다닌다니까. 그래서 소방서 불나면 그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1,300여 개 점포 가운데 낡고 오래된 건물이 많은 점도 화재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가언이 아닐 정도는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 상주하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들이 영업을 마치시고 나가실 때 항상 그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가스 설비를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퇴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사정이 비슷해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상인과 행정당국 모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가운데 대구의 근현대사 부분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 등 지역의 역사 유산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도건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대사 부분입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운동은 단 석 줄에 그칩니다.
2.28 민주운동은 지역에서 국가기념일 지정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날짜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946년 대구 10월 항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진실화해위원회가 경찰이 대구와 경북 일부에서만 민간인 60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지만 조선공산당이 일으킨 유혈 충돌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대구의 어떤 시민들의 저항의식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가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교과서에 서술이 돼버리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남겠죠. 광복 이전 근대사도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과 관련해서는 대구의 금연운동에서 촉발됐고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가 설립돼 모금운동을 전개했다며 국채보상운동이 서울에서 시작된 것처럼 기술됐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싣고 있는 서상돈의 사진도 사라졌고 분량도 대폭 줄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지방에서 시작한 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또 외국으로까지 확산된 운동력 있는 운동이에요. 우리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정신 문제를 다루는 곳에서는 주목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915년 대한광복회가 대구에서 조직됐다는 기존 교과서 내용은 누락됐고 독립운동가인 장진홍 의사가 조선은행 대구지점을 폭파했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은행 밖에서 터져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술됐습니다.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 박상진 의사의 대한광복회가 대구에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교과서에서는 그 대구라는 말이 빠져 있는 바람에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현대사에 걸친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면서 국정교과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오늘 추진 예정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이 9일로 미뤄졌습니다. 지역의 여야 정치권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유승민 의원은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오는 7일까지 내년 4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다면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동참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박계들도 어쨌든 보면 보수당이 새누리당의 어떤 그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얘기한 마당에 그렇다면 국회도 이제는 뭔가 안을 마련해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 절충을 해야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탄핵이 부결되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원인으로 지목될 것이며 탄핵 부결과 동시에 촛불은 여의도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탄핵에 동참한 뒤 퇴진 일정을 세워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히더라도 야당이 여야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을 내년 대선과 연계시켜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전국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박근혜 퇴진 대구 시민행동은 내일 오후 5시부터 대구 중구 중앙내거리에서 공평내거리 일대 한일로에서 5차 대구 시국대회를 열고 자유발언과 문화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중앙내거리에서 공평내거리 방향 3개 전차로와 공평내거리에서 중앙내거리 방향 1개 차로 등 4개 차로에서 집회가 허용됐습니다. 대구 시민행동은 오후 6시부터는 한일로에서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까지 행진한 뒤 마무리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탄소 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정부 지원 예산을 놓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정치권 사이에 불균형 시비가 있었는데요. 국가 예산 규모를 비슷하게 조정하고 정부도 받아들이기 위해 일단락됐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추진하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최근 전북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전북이 경북보다 한참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관련 장비 국가 예산이 경북은 114억 원, 전북은 22억 원으로 차별적 예산 편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특히 이는 기획재정부의 경북 편향적 인사들 때문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자 경북 정치권은 물론 기재부가 발끈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20%에 불과한 장비 예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뿌리부터 흔들리자 경상북도는 서둘러 비슷하게 예산을 조정하자고 타협안을 제안했고 가까스로 지역 정치권과 기재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드시 금년도 예산에 배정돼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경북은 74억 원 정도, 전북은 62억 원 정도 선에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과 전라북도는 지난 3월 탄소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자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고 아직도 사업 추진의 마지막 관문인 타당성 통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경상북도의 국가 예산에 대한 타 시도의 편향적 시각이 급속히 표출되면서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난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엑스코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한 2016 국제 건강 포럼과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과 뷰티에 관심이 많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 관련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4일간 펼쳐질 이번 행사에는 94개의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137개 부스 규모의 기업 박람회도 열리고 건강과 뷰티 관련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건강 포럼도 열립니다. 겨울철을 맞아 곳곳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 남구청도 오늘 남구 새마을회 주관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및 전달식을 했습니다. 남구 새마을 지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1,600포기의 김장을 해 남구의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전달했으며 다문화 가족도 함께 참여해 김장 문화 체험도 했습니다. 경상시는 경산여자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3학년 40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해 내 꿈을 찾아라 두드림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는 고3 청소년들과 패널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스스로의 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가수의 공연도 이어져 학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6개 지구 2지역에서는 오늘 신천동 라이온스 회관에서 동구 지역 홀로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 경로 위안잔치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겨울이불도 전달했으며 색소폰 연주와 국악 공연 등으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지정이었습니다.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늘 서울 L타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보호 소외계층을 위한 인권 옹호와 법률복지 정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구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변협 소속 2만여 명의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돕는 한편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구조를 요청한 사건에 변호사들이 수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구미시는 오늘부터 불에 타 훼손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임시 휴관하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불로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산 337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구미시는 복원 예산이 9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생가 주변에 5천만 원을 들여 CCTV를 교체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대혼란에 빠진 국회와 문제점,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본 국회로 넘어간 공편이 방송됩니다. 전문가들은 여당은 물론 야당도 자기 셈법에 골몰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길어지거나 혼란만 가중될 경우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의 8개 특수학교 장애학생 등 120명이 출연한 장애인 바로 알기 창작 뮤지컬 5개의 비밀 공연이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돕기 위한 노블리주 클럽에서 주관한 이번 공연은 용기와 인내, 기쁨, 배려 등 긍정적인 세계관을 꿈꾸는 장애 학생들의 표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은 4천여억 원으로 건립된 경북도청 신청사에 올해 137억 원이 추가로 투자된 데 이어 내년에 다시 청사 실개천 조성에 60억 원, 대외통상교류관 건립에 71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진복 의원은 편의성만 내세운 채 호화스러운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목표한 신도시를 어떻게 내실 있게 조성할지에 여력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신세계건설 현장 소장 54세 문모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공사관리 직원 35살 서모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